안녕하세요. 시장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그널입니다. 2015년 8월 13일 수요일 전일장은 OLED,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그룹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OLED 디스플레이 섹터는 미국 ITC, 중국 BOE 제재 소식으로 국내 패널사 중심의 군공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납품하는 수제 장비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뭐 특히 뭐 덕산 네오록스,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고시총주들이 좋은 수급 흐름을 보였다. BH도 있고요. 뭐 V1텍, 뭐 힘스, 그다음에 또 뭐 원익 IPS, 그다음 뭐 나인테크,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SK나 나인테크, 그다음에 풍원정밀, 파두, 뭐 다양한 뭐 종목들이 이제 올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다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급 흐름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GLP-1 계열 이제 시장 성장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종목들이 뭐 인벤티지랩, 뭐 페트론, 뭐 수급이 뭐 괜찮았습니다. 역시나 페트론은 또 신고가 나왔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나온다고, 이 종목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그린 생명과학도 굉장히 좀 좋았고,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럼 전진바이오 팜도 또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 뭐 바이오 제약 섹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세가 많이 나온 좀 그 타 섹터들보다는 시세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다. 거기다가 뭐 저시총주들이 특히 강세입니다. 뭐 고시총주들보다는 좀 동전주들 같은, 아니면 또 뭐 시총이 500억 이하인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재확산 기사에 이제 음압병실, 진단키트, 호흡기기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었죠. 뭐 우정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수젠테, 메가이, GS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사 분야는 LNG 운반선, 그 다음에 벙커링선 수주와 글로벌 발주 회복 기대감이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HA중공업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계속 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왔다. 전이 좀 별로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친환경 산림 보건 테마 같은 경우는 누리플랜이 굉장히 좀 강세였고요. 유로, 그린 생명각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기타 섹터에서는 FSN, 제가 이제 이 종목 예상대로 신고가 나왔는데 잠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소니드, 그러니까 토탈 스포트 같은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사업 그 모멘텀과 디지털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전일 장세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FSN.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가 나오는 상한가는 결국은 고점 돌파가 나온다. 그래서 예상대로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강하게 나온다. 막타 이렇게 밀렸는데요. 뭐 이렇게 밀리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또 앞전 고점 돌파 넘어갑니다. 이런 형태. 살짝 또 조정을 나온 다음에 뭐 수학은 거치고 뭐 앞전 고점 돌파 한 번 더 나오겠죠. 다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한가 고점 넘어갔을 때는 압박 매물 때문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K옵션도 제가 설명드렸죠. K옵션도 보시면 상한가 고점 넘긴 다음에 그냥 밀리거든요. 밀린 다음에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는 무조건 매도를 이 앞전 고점 돌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도 큰 수익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튼 수익을 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A텀도 제가 뭐라 했나요? 300일선 넘는 순간부터는 일단은 한 번 더 시세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이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관점을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도.
다만 301선을 넘겼고 깨트리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음봉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종목들은 초반이거든요. 어쩌면 초반에 이제 301선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시세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반 매도, 절반만 끌고 간다는 마인드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겠죠. 그 에이턴 같은 경우도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일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에서는 뭐 사실 바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데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는 5일선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아직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보다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이오는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성우, 뭐 메가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추가 시세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모양이 특히 뭐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렴형 패턴이라고 정석 패턴입니다. 이렇게 수렴하다가 상방으로 넘어가면 어떻다?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캠이나 뭐 엔캠도 당연히 뭐 아이고 죄송. 엔캠도 당연히 왜 이러냐? 엔캠도 당연히 5일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일 강하게 슈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바닥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수가 있다. 아무래도 전일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세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금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 수급이 좀 뒤처진 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추가 시세가 나왔으나 시초가 이제 부분에서 바로 또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전히 추가 시세는 나올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이후에 저항대가 301선 이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5일선 부근 내지 11선까지 밀릴 수 있어도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정스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나왔으나 다시 또 밀린 형태지만 장대 한번 나와줘야 돼. 21선을 넘기는 장대 한번 나와줘야지 그때 이젠 또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다. 고려하시면 될 것 같다. 추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프로도 301선에서 여전히 깨트리질 않고 우상향 흐름으로 나오려고 어쩌면 옆으로 좀 기고 있지만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홀딩 관점이에요. 이런 종목은 301선 위에서 잘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AFW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시총주예요. 요즘은 저시총주들이 수급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관련 섹터 중에서 강세인 종목, 강세 섹터 내에서 저시총주들 공략하시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막 사람들이 부실주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대주주가 50% 이상 들고 있어요. 보통 대주주가 이렇게 그 대주주 비율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보통 망하는 기업들, 정지당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본다면 그 대주주 비율이 10% 이내야. 이하예요. 이미 많이 떨궜기 때문에. 근데 50% 이상으로 이렇게 비율이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것도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실적 뭐 적자든 뭐 흑자든 뭐 상관없어요. 실적 나오는 순간부터 이 종목은 또 뭐 안정적이다라는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바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이미지 때문에 수그름이 강하게 돌 확률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인구루랩은 저 오버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 일단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300일선 부분까지. 여기에서는 혹시라도 금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회복이 일시적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인구루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다음에 서서히 모양 잡고 상방으로 또 시세가 나아질 수 있다. 한 번 더 신고가 나올 가능성 커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301선 부근에 보시면 이게 61선이 어떻다?
넘어갔잖아요. 우상향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5일선 살짝 이게 각도적으로는 조금 가파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내려오고 어쩌면 서서히 서서히 뭐 양봉으로 달아준 다음에 서서히 내려오는 거 기다려가지고 살짝 옆에 좀 긴 다음에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급하게 간다면 바로 뭐 강하게 슈팅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확률도 크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일선이 21선 이탈됐지만 일시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5일선 21선 이탈한 다음에 다시 또 회복해주면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가 사실 아직 금일 실적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금일 실적이 나온다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 앞전 고점 돌파가 이제 앞전 고점 돌파를 넘기질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시세가 뭐 나오기보다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일시적으로 상방 시팅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금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방 이탈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5일선을 강에 넘긴 다음에 일시적 이탈이거든요. 시초가도 돌파 나오질 않고 밀었기 때문에 금일 이제는 어쩌면 내일 휴장일이고 금일이 마지막, 어쩌면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발표가 뭐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그러면 윗꼬리는 당연히 1960원 당연히 넘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윗꼬리를 안 넘기고 밀었잖아요, 주봉상.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는 강하게 한번 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란 풍선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봐요. 이 종목은 충분히 소화 과정 거쳤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저라면 이 부분에서 그냥 이 부분이 맥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민 측면이 있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늦게 방송 열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 좋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없으신 시청자님들은 신규 진입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피어는 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옆으로 이 종목 뻔해요. 각도 줄인 다음에 상방으로 한 번 더 시도할 확률이 크고요. HVM도 상한가, 신고가 나온 상한가 친 다음 밀었잖아요. 상한가 고점 넘길 때까지는 끌고 가셔라. 수화가 좀 어떻게 되든 상방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풀먼은 밀려도 의미 없어요. 밀리면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도 그래서 끌고 가시는 관점으로. 왜 실적도 좋고 냉동김밥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들. 그러면 덕선아이 메탈도 상한가, 신고가 나오는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어때요? 밀리는 형태지만 이 가정이 어떠한들 앞전 고점 돌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대원 관련 실린 상태에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FSN과 K옵션 보시면 상한가 친 다음에 한 달 정도 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나오죠.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오브젠은 제가 말씀드렸죠.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눌림자리 잡힌 일체 시세 나온 다음에 충분히 개인들이 손절이 다 나오고 어째보면은 손절이 다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 내에서 신규 진입을 하신 다음에 기다리신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나온다. 시간 투자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이너스포트 AI 관련주부터 먼저 봐야죠. 사이너스포트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럼 데이터 솔루션도 흐름상 바닥이죠. 더 빠질 자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럼 마이즈넛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끌고 가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 딥마인드 같은 경우 다 밀릴 만큼 밀렸죠. 이런 종목들 끌고 가시면 됩니다. 한컴 이드,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페이가 국내에서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얘가 제일 최대 쇠주예요. 제가 봤을 때 내용상도 괜찮고 충분히 소화 과정 거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K사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끌고 가세요.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도 역시나 완전 바닥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1차 시세 나온 다음에 그냥 밀렸잖아.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매수 수급이 확실하게 강에 들어온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거래 없이 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2차 시세가 나오면 강하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완전히. 강슈팅 나올 확률이 커요. 한번 시세 나온 다음에 옆으로 긴 다음에.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케일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은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어때요?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것도 거의 2달가량 소화 과정 거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강하게 수급 흐름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또 수급 흐름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를 보시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온다 음봉으로 5일선을 깼어요. 이런 형태는 살짝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일시적으로 조정 흐름이 날 확률이 좀 큽니다. 저는 1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죠. 일단 신고가는 나왔으니까 신고가 나온 다음에 5일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매도 관점 보셔야 돼요. 이제 보지 마세요. 아셨죠? 차라리 로보스타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보셔도 돼.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보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트임도 마찬가지예요. 트임도 내려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보셔도 됩니다.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다른 섹터로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다른 내용을 넣어서 가더라고. 보통. 그러니까 K9 시스템도 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보티즈는 5일선이 깨졌으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어 올라간 종목도 있잖아요. 누림자리 잡힌 종목들 매매하셔도 됩니다. 또 시비가 엇갈릴 수가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 원전해체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추천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원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뭐 여러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 뭐 테스 같은 종목들 원래 같은 경우에는 테스가 앞전 고점 돌파 이젠 전이잖아요. 전고점 돌파 전이기 때문에 테스를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너무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좀 드리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실적도 가미돼 있고 TFE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앞전 고점 돌파 이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상방 슈팅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크긴 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종목들 바닥에서 좀 기고 있는 종목들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전일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BOE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패널사 중심으로 어차피 이제 어째 보면 이제 공공망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레이드 관련주의 대거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일은 오레이드가 그 관련주 가운데 아직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종목을 가져봤어요. 그 종목은 이제 제이스틱이라는 종목인데요. 제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젠 어째 보면은 그 오레이드 후공정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봉지, 이제 본딩, 공정 같은 패널 생산 라인 완성 단계에서 이제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호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시총이 굉장히 좀 낮죠. 600억 대고, 그다음에 전일 같은 이제 P&H 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600억 대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바닥에서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쳤거든요. 대형거래는 실리면서 그에 반해서는 제이스택은 4% 정도밖에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7%까지 갔지만 4.5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똑같은 바닥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요. 같은 오레이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같은 업체, 그냥 같은 이제 그 부품,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뭐 비교해 본다면 사실 P&H 같은 경우는 뭐 시총도 그렇지만 이제 PBR을 봐야겠죠. 자본 대비가 550억인데 이제 시총이 이제 641억으로 이제 1이 넘어가요. 한 1.23 정도 되는 반면에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자본이 이제 1,570억입니다. 현재 적정한 이번이 낮기 때문에 1,570억인데 시총이 687억밖에 되질 않아요. PBR이 0. 한
4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H에 비해서 굉장히 저PBR이죠. 같은 OLED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압도적으로 더 낮은 PBR 구간에 머물러 있어서 부담이 덜한 거예요. 차트 베이스로도 시세가 덜 나왔고요. 어쩌보면.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직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금일이면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봐요. 물론 실적 발표가 아직 이제는 실적 발표가 나와서 적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그렇지만 여기 바닥에서 뭐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이 뭐 크게 하자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테마주 내에서 이제 OLED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국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는 전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한방 시세가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